2018-19 시즌 리버풀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를 보낸 팀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유럽을 정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졌었죠. 97점을 기록하고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쳤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써내려갔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7-18 시즌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무르는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 경험은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여름, 클롭은 지난 아픔을 잊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포지션을 보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골키퍼 알리송 베케르의 영입은 당시 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는데, 지난 시즌 카리우스의 치명적인 실책이 결승전에서 나왔고, 리버풀은 안정적인 골키퍼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중원에서는 나비 케이타와 파비뉴가 합류하며 기존에 있던 핸더슨, 밀러, 바이날둠까지 더욱 강력한 피지컬과 활동량을 갖춘 미드필더진을 완성했죠. 그렇게 스쿼드를 착실히 보강한 클롭의 리버풀은 리그 초반 9경기에서 8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시즌 초반 엄청난 기세를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특히 9월에 펼쳐진 첼시전에서는 스터리지의 환상적인 원더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10월에는 토트넘과 맨시티를 상대로도 패하지 않으며 강팀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이들은 단순히 승리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경기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며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는데, 클롭의 축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선수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한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리버풀 팬들은 점점 더 기대를 키워나갔고, 진짜로 우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으나, 리버풀의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로 승점을 쌓아갔으나 문제는 맨시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승점 100점을 기록하며 우승한 팀이었고, 이번에도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던 팀이었기 때문에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리버풀과 맨시티의 우승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게 됩니다. 12월 리버풀은 본격적으로 승점차를 벌리기 시작하는데, 아스날을 5대1로 완파하며 리그 2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으며, 반면 맨시티는 팰리스와 레스터시티에 연달아 패배하며 주춤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승점 7점 차까지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렸죠. 이러한 상황의 리버풀 팬들은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팀이 마침내 꿈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기 시작하지만, 이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월에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맨시티와의 대결은 사실상 리그 우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 18분 리버풀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데 마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으나, 이 공을 맨시티 수비수 스톤스가 급하게 걷어내려 했죠. 하지만 이 공이 에데르송을 맞고 다시 골문으로 향했고, 스톤스가 다시 기적적으로 공을 걷어냈는데 VAR 판독 결과 공은 골라인을 넘지 않았고 차이는 단 11mm였습니다. 만약 이 공이 골로 연결되었다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 리버풀은 경기에서 결승골을 허용하며 결국 1대2로 패배하면서 승점차는 다시 서서히 좁혀지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맨시티는 흐름이라도 탔는지 무서운 기세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갔고, 반면 리버풀은 1월과 2월 사이에 레스터, 웨스트햄, 맨유를 상대로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이후 리버풀은 다시 연승을 이어갔지만, 맨시티 역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나가면서 결국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두 팀은 치열하게 맞섰고, 리버풀은 최종 승점 97점을 기록했으나 그 승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가 마지막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꺾으며 승점 98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버풀은 승점 97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에게 밀려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이 경쟁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치열한 우승 경쟁 중 하나였으며, 리버풀은 단 한 경기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놓쳤고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리버풀은 여전히 챔스에서 싸우는 중이었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리버풀은 조별리그부터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는데, 나폴리, PSG, 즈베즈다와 함께 죽음이조로 불리는 조에 속하면서 초반부터 쉽지 않은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 PSG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즈베즈다 원정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나폴리 원정에서도 1대0으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나폴리전에서 알리송이 믿을 수 없는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1대0으로 나폴리를 기적적으로 꺾으며 리버풀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16강 상대는 독일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이었고, 1차전 홈에서 0대0 무승부로 끝나면서 모든 승부는 독일 원정에서 결정되게 되었죠. 그럼에도 리버풀은 전혀 주눅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2차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마네는 골키퍼를 완벽히 제치는 감각적인 골을 넣었고,
반다이크는 강력한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렸으며 후반에 다시 한번 마네가 쐐기골을 넣으며 3대1로 승리하고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8강 상대는 포르투였는데 1차전에서 리버풀은 2대0으로 승리했고 2차전에서도 4대1 대승을 거두며 합계 6대1로 여유롭게 4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4강에서 리버풀은 메시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리버풀은 시즌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4강 1차전의 경기 장소는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누였고 리버풀은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메시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달랐는데 전반 수아레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버풀은 1대0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으며 후반에는 메시의 추가골과 프리킥골까지 터지면서 경기는 그대로 3대0으로 끝나게 됩니다. 리버풀에게 있어 이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했는데 분명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메시의 클래스는 그 벽을 넘기엔 너무 높아 보였고 2차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4골차 승리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살라와 피르미누가 부상으로 인해 2차전에 나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안필드에서의 2차전 경기 당일 클롭과 리버풀 선수들은 기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휘슬이 울리자마자 바르셀로나를 거칠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반 7분 기적의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지는데 오리기가 골키퍼가 쳐낸 공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리버풀은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버풀에겐 3골이 더 필요했기에 클롭은 후반전 교체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고 부진했던 로버트슨을 빼고 바이날둠을 투입하는데 이 교체는 마법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후반 54분 아놀드가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고 운전으로 쇄도하던 바이날둠이 강력한 슛을 날렸는데 이 슛은 상대 골키퍼도 반응하지 못하면서 리버풀은 2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불과 2분 뒤에 샤키리가 크로스를 올린 것을 다시 한번 바이날둠이 헤더로 골망을 흔들면서 합계 스코어는 3대3으로 동점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는 동안 바르셀로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메시가 다시 한번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매번 알리송의 환상적인 선방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그러다 안필드의 기적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경기 79분 리버풀이 코너킥을 얻은 상황에서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오리기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냈고 오리기는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얼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슈팅을 날려 골문 상단을 가르면서 스코어는 4대0으로 리버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안필드는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였고 경기는 그대로 리버풀의 4대0 대역전극으로 끝나면서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극 중 하나이자 안필드의 기적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안필드에서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린 리버풀은 챔스 결승전에서 같은 리그팀인 토트넘을 만나게 되었고 1년 전 레알에게 당했던 결승전 패배의 악몽을 지우고 14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오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린 지 단 24초 만에 결승전의 흐름이 결정되고 말았는데 마네의 크로스가 토트넘 선수의 팔에 맞으며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면서 주심은 VAR 확인 없이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하며 리버풀에게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죠. 페널티킥을 차기 위해 나선 살라는 침착하게 슈팅했고 그대로 공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리버풀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이 초반 득점은 결승전의 흐름을 완전히 리버풀 쪽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펼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토트넘은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그 틈을 리버풀이 놓치지 않았는데 87분 리버풀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에서 흘러나온 공이 오리기 앞에 떨어지면서 그는 왼발로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사실상 2대0으로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예상대로 리버풀의 승리로 경기는 끝이 나면서 리버풀은 마침내 2005년 이스탄불의 기적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18-19 시즌 리버풀은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넘어서 마침내 유럽 정상에 올랐던 팀으로 97점을 기록하고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쳤지만 그 실망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보답받았던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8-19 시즌 리버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